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WWDC 2018 개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했던 아이폰 SE 2세대 같은 이런 신규 하드웨어 소식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WWDC 2018에서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바로 가시죠. iOS 12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작인 iOS 11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품질 개선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40% 빠르게 앱을 실행하고 50% 빠르게 키보드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으며 70% 빠르게 카메라를 불러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성이나 속도를 강조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iOS 11에 비해서 최대 2배가량 성능이 향상됐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물론 직접 써봐야 알겠죠. 그 중에서도 올해는 유독 AR에 좀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픽사와 공동으로 설계한 새로운 오픈 파일 형식인 USDG 라는 파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어도비 크리에이터 클라우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객체나 피사체의 감지라든지 이미지 추적이라든지 종전보다 좀 더 역동적인 AR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어요. 또한 이러한 AR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앱도 하나가 추가가 됐죠. 바로 측정 앱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실제 피사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실측해주는 이러한 앱입니다. 특히 ARKit2를 선보이면서 사용자 간 공유된 경험, 그러니까 멀티플레이를 강조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하나의 AR 화면을 두고 2명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컨텐츠를 즐기는 뭐 블록을 쓰러뜨린다던가 내지는 레고 블록 주위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벤트들을 같이 경험한다던가 이런 기술이나 기능들을 보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애플 역시도 이 AR에 좀 집중하고 있구나,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사진 검색 기능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AI를 기반으로 둔 뭐 검색이라든지 제안과 같은 기능 추가였거든요. 우선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걸맞는 필터라든지 효과를 제안해 주고요. 내가 공유하기에 최적의 사진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뽑아서 제안을 해주는 iOS 이야기를 하면 또 시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쇼컷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날씨 알람 설정해줘 뭐 요런 거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다양한 앱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명령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용자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명령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 빅스비가 앱 간 연동성을 강조했던 거를 생각하면 시리 역시도 이런 방향성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iOS 12에서는 이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내가 iOS 기기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무슨 앱을 썼는지 어떻게 또 썼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앱 리미츠라고 해서 보통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시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앱을 차단해 버린다던가 내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어떤 것들을 쓰는지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하죠.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애니모지가 또 추가됐습니다. 귀신, 코알라, 호랑이, 티렉스, 네, 공룡이에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추가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애니모지가 요 사용자 혀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S9 쓰시면서 많이 보셨죠? AR 이모지. iOS 12에서는 미모지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개인화된 애니모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S9의 AR 이모지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모티콘 같은 이런 아기자기한 맛은 있더라고요. 한편 최대 32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페이스타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32명이 함께 페이스타임을 하면 화면은 어떻게 보일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타일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소개했던 애니모지를 겸해서 쓸 수가 있어요. 스노우 카메라 같은 것들 생각하면 이해는 빠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능들 쓰고자 하신다면 네, 아이폰 10 이상부터나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기기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iOS 12가 품질 개선을 강조했다면 이 watchOS에서는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건강이나 피트니스 기능과 관련돼서 사용자 간의 대결을 펼친다던가 내지는 뭔가 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또한 음성 녹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워키토키, 무전기 같은 이런 기능 말이죠. 그 밖에 watchOS에서 팟캐스트도 감상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워치페이스의 추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예요. tvOS 언급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주목해볼 점은 역시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맥OS의 새로운 버전 모하비를 공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끌렸던 건 다크 모드, 사진이나 영상 이런 파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테마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탕화면 새로운 우주처럼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 스택스 기능을 쓰게 되면 유형별, 날짜별, 태그별 알아서 묶어준다는 거죠. 좀 더 손쉽게 청소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캡처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캡처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것처럼 썸네일을 편집하거나 돋보기 기능으로 확대해서 보거나 기본적인 화면 녹화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능들도 소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남긴다던가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웹 여기저기에 내 흔적들을 남기면서 캐시라든지 원치 않는 쿠키가 쌓이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막 서핑을 하다가 광고창을 봤는데 이건 진짜 내 운명의 물건인가 하는 것들이 막 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쿠키를 통해서 그런 광고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맥에서는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이런 쿠키나 개인화된 광고들 막을 수 있는 기능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피스 365 그리고 어도비의 라이트룸 같은 이런 앱들도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하죠. 물론 유료겠죠. 마지막으로 iOS와 이 맥OS 간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길 NO. 여러분들은 이번 WWDC 2018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시리 역시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유, 야, 네 얘기 안 했다. 들어가. 잘 자. 안녕. 얘 역시도